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경기교육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의 두 번째 주요 정책 2-2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또 질문도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 댓글이나 답변을 바로 드릴 텐데 저도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못해서 읽게 되면 선생님들의 질문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고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달려있는 댓글들은 제가 읽고 답변을 좀 달아드렸고요. 오늘 새로 혹시 이렇게 질문이나 댓글을 달아주신 거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꼼꼼히 한번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진로 교육은 학생의 성장 시기에 필요한 로드맵을 공교육안에서 이제 책임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업과 다양한 교육과정, 학생의 교육활동 등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진로교육과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의 삶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도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의 첫 번째 정책은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진로 연계 학기가 있었죠? 그래서 초6, 중3 이때는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중3은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해서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 또 진학 교육들이 공적 책무성 강화와 맞물려서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진로 직업 교육과입니다. 추진 목적 첫 번째를 보면 진로 중심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학생 진로 역량 개발을 강화한다. 근데 학교의 교육과정을 단순히 이제 진로 중심으로만 모두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 선생님이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기초학력 등등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진로교육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좀 보면 AI 기반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여기에도 에듀테크와 관련된 AI를 활용하고요. 맞춤형이라는 올해 핵심 키워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이 방향성을 항상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창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창업 역량 강화. 이 미국에서 유명한 CEO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어려서부터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 교육 안에서도 이 창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지원 및 성장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아마 이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 진학과 관련된 부분을 공교육 안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진학과 관련된 부분은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향이 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교육의 범위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수능 전국연합 학력평가 지원으로 학습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학교 안에서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2-2-2 부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성과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추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단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이제 진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기당 2번 정도 진로 연계를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미미하긴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사실은 마중물이 돼서 앞으로 진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또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 학교를 통해서 이 정책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일반 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일반화의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겠다. 그리고 작년엔 없었던 건데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를 개발하겠다. 라는 부분이 주요 변화된 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초중학교의 사이버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5개의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요. 앞서 방향에서 봤던 AI 기반 진로 진학 교육 시스템을 작년에 이제 기반을 구축했거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앞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연계 진로 교육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진로 교육이 올해 도입되고 시도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멘토링을 작년에 7개 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12개 센터로 5개를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바꿔서 직업교육을 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고용노동부 위탁 연계교육과정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이 진로직업과 관련된 위탁교육을 받고 이것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A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다른 B고등학교의 진로 위탁 수업을 받고도 학력 인정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하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그런 일반 교과가 아니라 자기가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 전담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도교사, 중등에는 이런 진로 진학 상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요. 이 연수받고 학교에서 실행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네트워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청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다양한 진로 체험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진로 체험을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 진로 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 미래 직업교육 박람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지역마다 이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요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배정을 하면 그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하는데 이 각 지역의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별 현황을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연수라던가 이렇게 성과 공유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진로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게 앞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앞쪽으로 가고 얘가 여기 부분으로 오면 좀 맥락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토대로 학교 안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맞춤형 진학 지원. 사실 이 부분이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화상 상담, 대면 진학 상담을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지원을 하고요. 대입 박람회를 운영을 해서 대학별로 선발 전형과 관련된 특징이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지역청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이제 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AI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I를 활용해서 학생 데이터, 올해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진로진학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온라인 진로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제가 아까 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꿈진이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전형별 그리고 수시와 정시 이 전형에 따른 내용들을 구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아마 공교육에서 이런 시도는 좀 처음인 것 같고 이런 진학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전형 방법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연계 진학상담 협력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을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요.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학생들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리더 교사를 운영을 할 거고요. 이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리더 교사를 선발하고 이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생들을 혹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그 함양한 역량을 현장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고3 그리고 1, 2학년 대상으로 시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연 4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 문제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학력평가 문항을 만드는데 교원의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고등학생의 학력 진단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한 전국 연합 학력평가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고1, 2 대상은 10월 학력평가, 고3 대상은 5월 학력평가 문항 개발, 그래서 평가 문항 자료집 제작 및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교육 조직과 관련된 카르텔 얘기를 하잖아요. 사교육과 이제 연계된 카르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이나 이렇게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참여를 했던 선생님들이 사교육 시장과 연계했던 부분의 문제점 연계해서 문제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만큼 이 선생님들의 문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좀 타파되고 학교 공교육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진로 진학을 측정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들을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역량 강화인데요. 올해 이 창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들이 창업 교육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인식의 개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엔 없던 창업교육 인식개선 교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학교 안에 그리고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창업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활동으로 운영하기에 앞서서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의 제고를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교육과 관련된 수업이 정규 수업에 들어가 있어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도 수업 때 다 다루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경제교육과도 이 창업교육이 연계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 교육부 수준에서 만들고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을 핵심 인재로 개발을 해서 이 주요 정책 부서나 이런 곳에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던 거지만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교원 직무연수를 하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직무연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거점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 창업 체험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겠다. 창업 경진대회도 운영을 하고요. 온라인 창업체험 프로그램 플랫폼인 예앱을 구축해서 지원하는데 요거는 뭐 작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스 엔터프라이즈십 그래서 청소년 기업가 정신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한번 선생님들 들어가 보시면 어떤 형태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는지 잘 나오는데 목적은 이렇대요. 모든 청소년에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한 창업가 정신과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연결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창업 체험 프로그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선생님께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서 요거 나왔었던 건 요거는 한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고등학생에게 1:1 진로진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상담교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데,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어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해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학교 안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그걸 지원하는 지원단과 연결해서 컨설팅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학교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교육 교육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학교 안에서 이런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금융교육이 사실은 창업교육과 연계돼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하고 교원 경제금융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전문직을 통해서 그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할 선생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핵심 교원을 양성하고 교사의 교육 경력을 관리해서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문직에 가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임용 2차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경기교육가족이 된 이후에 이런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기도의 학생들이 이 미래 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창업과 경제금융교육과 관련된 핵심 요원이 되셔서 꼭 학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특성화 학교라고 하면 약간 꺼려하는 인식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유망한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보다 기회비용은 축소하면서도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비슷한 사회문화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 이렇게 산업과 학교 교육이 연계된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이제 이 진로교육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조직 방향 보시면 부서명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추진 목적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은 개인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산학 연계 직업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오면 이 기업체와 연계해서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그 취업한 기업의 수준이나 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산업 분야,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직업계고를 신설해서 혹은 아니면 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이 학과 개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분야에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가 취업 연계형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산학 연계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그래서 산학 연계 특성화고를 운영을 하겠다. 이 산업체와 학교 교육을 연계하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 기업체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 종류를 보면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이제 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 산업체로 가면 이제 사수와 부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수가 학생인 부사수를 가르치는 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취업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또 직업계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선택 중심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계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체에서 원하는 이런 기능경기대회, 상업경진대회, 영농학생축제 등 실제 취업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늘리고요. 또 이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학교 안과 밖에서 모두 이수를 하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게끔 돕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확대, 직업 기초능력 평가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요. 이를 위해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AI 기반 취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AI 기반 취업 지원 시스템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교육과정이 이 경기도의 주요 업무 계획도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에듀테크를 활용한 부분, 그리고 이 산학 연계 자체도 뭡니까? 지역 연계죠. 그렇죠? 지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근처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취업 지원을 돕는다는 거고요. 작년에도 이게 성황리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달콤한, 이게 저였던 것 같은데, 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이게 이제 이름 재밌죠? 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그래서 달고나 요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요 채용 박람회 많은 학교, 특히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 고졸 채용 박람회에 와서 기업들의 어떤 그 정보도 얻고, 또 취업을 했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이라던가 취업 조건이라던가 채용 인력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정보를 얻고 가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역 기반 협력 강화라는 게 또 나오네요. 여기 에듀테크 나오자마자 지역 기반. 그래서 직업교육협의회,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협의회를 운영을 하고요. 콘텐츠 분야 창의 인재 교육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어디랑 하냐?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와.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인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인식 개선 연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업자료 각급 학교 보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동인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권리와 또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위에 이제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나와 있었는데 그 개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업교육협의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마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하이테크 직업교육체제 구축입니다.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유망해 보이는 그런 직업과 관련된 체제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로 나오죠. 직업계고 유형 전환 및 학과 재구조화. 뭐 20년, 3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학과들은 사실은 요즘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과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과를 재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신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 세교 소프트웨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유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직업계고 통폐합 연구 용역 추진. 직업계고를 통폐합해서, 이 통폐합이라는 게 학교를 뭐 없애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 학과별, 그 지역에 있는 학과별들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또 미래 사업 사회에 필요한 그런 학과들로 개편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 용역, 학생의 요구,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학교를 개편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 트랙 1, 트랙 2, 트랙 3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다양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분야를 학과를 개설하고 그래서 요걸 배우고 학생들이 그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또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분야를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죠. 또 융복합 특성화고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 생긴 게 이거예요. 미래 첨단 농업교육학교.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식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한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외에 특성화고 미래 역량 강화 사업, 직업교육 직속기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 특성화고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개방적인 직업계고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교류나 국외체험을 내시로 하고요. 특성화고 수업료 자율학교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계고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 직업계고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 하이테크 실습 환경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 아주 첨단 기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첫 번째가 하이테크 실험 실습실 구축 및 환경을 개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습 기자재 및 실험 실습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줬을 때 이걸 잘 활용하려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하이테크와 관련된 교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경기도 기능지도 연구대회, 또 산업 맞춤형 신기술 연수 운영, 부전공 자격 연수 운영, 취업 전문교사 및 산학 겸임교사 특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체에 있던 분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 와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업체로 파견을 가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보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취업 전문교사가 나와 있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 현장 실습생, 모니터링, 노동인권 보호 등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사. 결국에는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이 실습과 관련된 업체를 분석하고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실습 장면에서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노동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취업 전문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이 바로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로 하고 이어서 밑에 이 원래는 작년에는 그 미래 부분에 있었던 게 이 역량 파트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 역량 파트 부분을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또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강화에서는 첫 번째는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과 진로 진학 지도가 연계된 그런 교육 활동들을 올해에는 안내를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교육과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올해 방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에서 학생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특히 이 AI와 관련한 부분 또 지역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금융 경제와 관련된 교육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학 연계형 직업 교육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특성화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이 체제를 개편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진로 직업 역량을 키우고 또 산학연계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겠다. 또 그를 위해서 달고나
취업 박람회처럼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된 역량들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에선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하고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올려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우리 임용 2차 준비할 선생님들이 시험 전에 한 번씩은 다 훑어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고 있어요. 저도 기분이 좋지만 또 선생님들이 제가 탑재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용기가 나서 저도 바쁘고 힘들지만 공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요. 저도 선생님들 못지않게 항상 현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경기교육의 정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꼭 다시 만나서 경기교육을 더 힘있는 교육으로 또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미래 인재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교육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응원합니다.